네, 진사로입니다. 58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줄은 선거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유당, 민주당 후보 보니까 여당 쪽에 이승만, 이기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당은 현 대통령의 3선을, 야당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구만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승만 대통령의 3선이에요.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됐었잖아요. 그리고서 전쟁 중에 2대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루어졌던 개헌은 발췌 개헌이에요.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던 게 이제 6.25 전쟁 중이었던 1952년인데, 이때는 직선제로 바꿨어요. 왜냐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간선제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이전에 총선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인데, 그래서 발췌 개헌 해가지고 직선제로 바꿔놓고 두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게 된 게 4.4.5입 개헌인데, 이거는 이제 이승만 자신에 대한 중임 제한을 없애버린 개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임 제한 철폐. 딴 사람들은 다 중임 제한, 그러니까 두 번까지밖에 못하고 이승만 자신만은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린 게 4.4.5입 개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선을 말하는 게 이제 세 번째 할 때가 4.4.5입 개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의 벽보가 붙은 이 시기는 4.4.5입 개헌이 이루어진 직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연도상으로는 1956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연도보다는 4.4.5입 개헌 직후, 그때의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선거가 1960년이에요. 요때 이제 3.15 부정선거 같은 게 발생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이 선거는 지금 4.4.5입 개헌과 관련된 그때의 선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3선에 성공하고 나서 독재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는 움직임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으로 이게 진보당 사건, 그러니까 조봉암 사형 있죠. 그 다음에 경향신문 폐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진보당 해체, 그리고 조봉암 사형이 있고, 이게 이제 둘 다 합쳐서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경향신문 폐간이 이루어져요. 이건 이제 독재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경향신문에서 계속해서 이 이승만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아예 폐간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건 말씀드릴 내용이 꽤 많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거는 이제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 선거 이전이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이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습격하였다. 반민특위 습격 사건인데, 이거 일명 프락치 사건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 초기인데,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일이요. 그 다음에 이 4번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5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폐지하는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게 4.4.5입 개헌이니까 저 선거 직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되고, 요 4번 있잖아요. 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요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진 않지만, 그건 제 예상일 뿐이니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지부가 인민위원회로 개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8도선이 설정이 되면서 남북에 미국, 소련 군정이 들어오게 되죠. 이 남측에서 미군정은 어떻게 했냐면, 이 미군정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단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민위원회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가도 포고령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발표해가지고 인민위원회는 부인해요. 그러니까는 이 인민위원회가 그 각 지역별로 이제 치안이나 급한 행정 같은 거를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요 인민위원회를 부인하고 친일파를 등용해 버립니다. 야, 너 일제시대 때
경찰했었냐? 뭐 행정했었냐? 그래. 너 잠시 일 좀 해라. 하고선 그냥 친일파를 등용한 거예요. 이게 꼬이기 시작한 거죠. 우리 친일파 척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 군정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행정이 굴러가야 되니까 당장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를 부인을 하는데 이 북한의 소련 군정은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인민위원회를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었던 인민위원회는 활동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소련은 간접 통치로 전환해요. 소련은 간접 통치하고 야 인민위원회 너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너네가 이제 지방 업무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김일성 정권이 수립되는 그 흐름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리고서 이제 소련은 간접 통치하면서 이 김일성 정권이 사회주의 정권 수립하는데 계속해서 지원을 했다 이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서 이제 남북한이 분단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42번 갈게요. 밑줄근 집회가 열린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남북 학생회담을 요구하는 집회 장면이래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학생들은 판문점에서 만나자 하면서 협상을 통한 자주적 통일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남북 총선거에 의한 평화통일 정책을 제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때 학생들이 집회를 이제 많이 벌이게 됐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4.19 혁명 직후의 일이에요. 요 이후에 이제 학생들의 그 이제 집회 시위가 꽤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뭐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탄압은 좀 덜했던 그런 시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걸 알고 있다면은 연표에서 이 시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다예요. 4.19 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시위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 남북 학생회담 요구 시위는 이제 4.19 혁명 이후 정확히 말하면 1961년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내각 책임제의 정부가 있었던 시기죠. 물론 요 직후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는 또 이제 학생 시위가 크게 탄압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다음 명령을 실행한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오른 것은 자, 경제 관련 긴급명령을 발표했다 이거죠. 경부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경제발전에 힘쓰던 당시 정부는 이거 나왔죠. 사채 허덕이는 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사채 신고를 독려하고 상환을 동결시켜 주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나 정경유착이 심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부는 금방 나와야죠. 경부고속도로 개통했으니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의 경제 관련된 정책을 찾아라라는 건데 경부고속도로 개통 말고는 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농촌에 대한 그 새마을 운동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수출 100억 달러 달성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볼게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건 이제 노무현 정부. 칠레하고 자유무역 협정은 김대중 정부, 중국과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귀속재산 처리를 위해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요거는 미 군정에서 시행했던 일이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두환 정부입니다. 금융거래 투명성을 확보하자 금융실명제를 실시했다. 김영삼 정부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가민주화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박종철 고문 은폐 조작 발표 장소 명동성당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 사실 이 민주화운동 바로 나와야 됩니다. 60 국민대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 본부 발기인 대회 개최지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6월 민주항쟁 때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이때 구호가 호언철폐 독재타도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자,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가 원인이 됐다라든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이고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면서 경무대로 행진하였다. 요거는 이제 4.19 혁명이에요. 요때 4.19 혁명인데 이게 1960년에 있었죠. 이미 이전에 2월 28일에는 그 대구 지역에서 학생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3월 8일에는 대전 지역에서 학생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5일에 이게 부정선거가 있던 그날에 마산 지역에서 시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눈을 맞고 그 시체가 떠올랐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 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사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이 시위대가 경무대를 행진한 건 서울 지역에서 있었던 시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 민주 구국선언을 통해서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였다. 이거는 이제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그 맞지가 않고 정답은 5번인데 다른 민주화 운동들도 당연히 전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5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온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경의선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도라산역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했는데, 자, 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나왔죠. 자, 경의선 복원 사업 나왔습니다. 이걸로 보면은 이제 김대중 정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사진을 보니까 이 가운데 이분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죠. 얼굴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왼쪽에 분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분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저분이 콜린 파월 그 국무장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자, 어쨌거나 이 경의선 복원 사업의 일환, 그러니까 경의선 복원 사업 들어가면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통일 노력 볼게요.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죠. 3번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게 김대중 정부 때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 자존 및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은 노태우 정부.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및 예술공연단 교환,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고요. 7.4 남북 공동성명 실천하기 위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 그 다음에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다. 이게 남북 기본 합의서죠.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46번 갈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사실 여기 읽어보면 좀 재밌긴 해요. 근데 이제 일단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기억 미음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찾읍시다. 기억이 태종 무열왕이에요. 자, 이분은 김춘추죠. 자, 백제를 멸망시키고 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예, 옳은 설명입니다. 다만 이제 고구려 멸망 전에 돌아가셨죠. 자, 고려시대에는 태조, 고려시대의 태조입니다. 따라서 왕건. 자, 왕건에 대해서 고려 건국의 위협을 이루었다. 당연히 맞죠. 뭐 후삼국 통일 같은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는 정조처럼 조를 붙였다. 자, 정조, 탕평책 등 여러 개혁으로 통치체제를 재정비했다.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이제 그 전에 영조는 완론 탕평, 정조는 줄론 탕평, 이렇게 했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조의 탕평책에서는 이제 당파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인 탕평이었고, 정조의 탕평 정책은 뭐냐면 이 정조 자체가 워낙 이제 머리가 좋은 분이다 보니까 신하들하고 토론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견이나 뭐 신하들의 말에 따라서 이제 노론이든 소론이든 남인이든 그냥 가리지 않고 썼다. 이게 이제 줄론 탕평이에요. 자, 어쨌든 통치체제 재정비 맞습니다. 자, 충렬 왕이 리을인데 정이라는 학생이 원왕실의 부마가 되었다. 맞죠? 자, 그리고 여기 미음은 광해군인데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어요가 아니죠. 광해군은 인조반정으로 폐위가 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연산군이, 중종반정 폐위는 연산군이고 이 인조반정 폐위가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이렇게 이제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다만
여기 이제 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꽤나 재미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려 시대에는 태조만 조의 묘가 붙었다. 이 원칙이 그랬다는 거겠죠. 근데 대신에 고려 후기에는 충렬왕처럼 조정이 뭐 붙은 왕이 있었고, 조선 시대에는 다양한 이유로 정조처럼 조를 붙인 왕이 여럿 있었다 이거죠. 이제 요걸 가리켜서 이제 보통은 일명 조종공덕이라고 불러요. 조가 붙으면 공이 있는 왕, 종이 붙은 건 덕이 있는 왕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다만 이제 왕의 적장자한테는 종을 붙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제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꽤 많아요. 대표적으로 세종, 그 다음에 선조. 그러니까 뭐 영조나 정조한테는 조를 붙여도 괜찮다고 보는데, 정조. 그 다음에 세조도 있죠, 세조.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한테는 종자를 붙이고,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수양대군이. 그 여기는 이제 조자를 붙였는데, 이게 이유가 다 그래요. 세조가 세조가 된 게 공이 있어서예요. 어떤 공이냐? 그 공이 계유정난이에요. 이 웃기죠. 그 다음에 선조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잘 막아냈다. 뭐 이래서 조자가 붙었고, 근데 제 입장에선 일본 들어오니까는 의주까지 도망이나 가고 명나라로 망명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아니죠. 이 왕이. 그리고 정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쓰려고 했던 분은 인조예요. 예. 이건 그러니까 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 인조. 역시 병자호란 잘 막아냈다. 특히나 이제 오랑캐한테 굴복하지 않았다라는 게 묘호에 조자가 붙었던 그런 이유인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이 세 분은 정말로 조자가 붙을 만한 그 납득은 안 가요. 이제 뭐 순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특히나 이 세 분은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세종대왕한테 종자를 붙인 것도 이렇게 따지자면 납득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냥 이건 여담이었어요. 47번 가겠습니다. 가신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나는 방어별감 김윤우입니다. 충주산성을 방어할 때 가의 신분문서를 불태워서 그들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여러 시험에서 이렇게 본문으로 나왔던 적도 있어요. 이 김윤우 이분께서 충주성 전투하실 때 노비문서를 불태워가지고 독려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비예요. 물론 이걸로 모르면 옆에 김홍집 보면 알 수 있죠. 신분차별 폐지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에 관한 법을 폐지하였다. 이게 이제 그 노비를 없애는 그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7번 문제는 노비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정답이 아주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5번이에요. 순조 때 궁방과 중앙관서에 소속된 6만여 명이 해방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그 공노비 해방, 순조 때 있었던 공노비 해방이에요. 원래 이제 정조 때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순조 때 와서 실현이 된 겁니다. 공노비 해방되는 일이 순조 때 있었었죠.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자, 신라에서 승진의 제안을 받았으며 등난이라고도 불렸다라고 했는데, 이거 육두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고려시대 향, 부곡, 소에 거주하였으며 과중한 세금을 부담하였다. 사실 요거는 뭐 향, 부곡, 소에 거주하고 사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요. 그리고 과중한 세금을 부담을 했지만 이분들의 신분은 엄연히 양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평민. 다른 말로 이제 고려시대 때는 백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양인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절대로 노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 부곡, 소에 거주하셨던 분들은 이제 신분상은 엄연히 양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요 지역 자체가 이제 특수행정구역, 아마 그 전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향, 부곡, 소로 이제 격화가 되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지고 이제 세금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조선시대의 봉수 및 역졸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요 분들도 양인인데 이분들은 이제 특별히 실양역천이라고 불러요. 신분은 양인이 돼 천한 일을 수행했다라는 게 역천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수나 역졸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 봉수는 그 산꼭대기에 봉수대에다가 불을 내서 소식 알리는 그 쪽인데, 이거 한번 잘못 들리면 그냥 목 날아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이제 역졸도 있지만, 그러니까 역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하나가 수군.
그러니까 배 안에서 노젓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제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량, 역천 이렇게 부르고요. 자, 통청 운동으로 청요직 진출을 시도하였다. 요분들은 서얼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비에 관련된 거는 선지 5번에 있었다. 이렇게 되겠고요. 48번 갈게요. 48번입니다. 다음 세시 풍속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제비가 돌아온다는 중3일이요. 이거는 중3일. 그러니까는 3자가 중첩됐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이파리를 밟는다 해가지고 보니까 3자가 중첩됐다 말씀드렸는데 음력 3월 3일이래요. 그러면 음력 3월 3일에 해당하는 세시풍속 그 날짜가 언제냐면 바로 삼진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삼진날의 유래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자, 칠성날은 이제 7월 7일. 그 다음에 한식은 4월 5일 근처인데 요거는 이제 동지 후에 절기 중에 동지 있죠. 동지 후에 그 105일 그러니까 7주 15주 즉 105일 이때가 한식이기 때문에 뭐 4월 5일이 될 수도 있고 4월 4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짓날에 먹는 음식 이건 이제 12월 22일 근처죠. 그리고 단오는 음력 5월 5일 이때 민속놀이는 뭐 그네탁이나 씨름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다음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금성산과 영산강을 끼고 있는 우리 고장은 삼한시대부터 만의 주요 지역 가운데 하나, 후삼국 시대의 격전지, 그 다음에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에는 항일의 의기가 드높았다. 전라도라는 이름은 전주와 우리 고장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라는 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주라는 나주입니다. 이제 나주가 예전에는 금성이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후삼국 이전까지는 금성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금성산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후삼국 시대의 격전지였던 것도 이제 이때 여기는 원래 후백제의 영토 정도였어요. 근데 이 후고구려 시기에 왕건이 이 지역을 쳐가지고 후고구려 영토로 삼았어요. 근데 그게 선지에 나와 있죠. 5번입니다. 왕건이 후백제를 배후에서 견제하기 위해 차지하였다라는 거. 요게 이제 나주 쪽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나중에 후백제가 되찾기는 하는데 이 후고구려의 장수였던 왕건이 이 지역을 차지하는 바람에 후백제가 한동안 이렇게 옴짝달싹도 못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조가 피신하여 청구가 항전하였다. 이건 뭐 남한산성이죠. 경기도 광주 지역 여기에 있습니다. 유생 출신 유인석이 의병을 일으켰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을미의병이에요. 지역상으로 보면 이게 충주입니다. 충주. 그 다음에 정몽부가 왜군에 맞서서 북관 대첩을 이끌었다. 이거는 지역상 길주. 이게 이제 함경도인데 예전에 함길도라고 했죠. 그게 길주를 딴 건데 이건 지역상 함경도. 그 다음에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대구입니다. 자, 이 5번은 나주였고 다른 선지는 이와 같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50번 갈게요. 가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1946년 1월에 작성된 연합국 최고사령부 문서에는 제주도, 울릉도, 가가 우리 영토로 표시되어 있고 가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독도입니다. 모르시면 안 되죠. 자,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우리 영토임을 주장했다. 이게 축종식에 있었는데 맞아요. 이분은 심지어 무슨 그 관료도 아니고 그냥 평민 어부였어요. 근데 일본 가가지고 너네 제발 그만두러라 하면서 우리 영토임을 주장하고 그거에 관한 확약 문서까지 받아왔었죠. 자, 그 다음에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불법 점령했다. 이거는 이제 거문도예요. 거문도. 이거 전남 여수 남쪽에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이 옳지 않죠. 러일전쟁 때 일본이 불법으로 편입하였다. 이거 독도에 대한 설명 맞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칙령. 이거 41호입니다. 칙령 41호. 그래서 이제 울릉 군수가 관할하도록 하였다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 5번에는 이게 뭐냐면 1877년 태정관 문서. 이 태정관이
이게 이제 일본의, 우리나라의 아니에요. 일본의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 최고 의결 기구에서 작성한 이 문서에 일본과는 무관한 지역이다라는 사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관련된 일본의 그 관서로 보자면, 중앙 관서로 보자면 일본의 내무성이에요. 일본 내무성에서 인정한 문서. 이거 이제 태정관 문서라고 되는데 다른 말로 태정관 지령문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1877년에 일본에 있었던 태정관 문서에서 이 독도가 일본과 무관한 지역임이 명시되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이 빌어먹을 놈들이 독도가 뭐 자기네 땅이네 어쩌네, 하여튼 예. 그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겨봤자 독도는 우리 땅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8회 한능검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